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슐루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트생크시르 28년 제1차 세계대전의 패전으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해체되었다. 독일인들이 집중되었던 오스트리아 일부에서는 방대한 영토, 특히 상공업이 발달한 보헤미아 왕국을 이뤄 나타난 경제적 곤란함을 벗어나야 한다는 위기감과 전통적인 통일 독일 관념이 결합해 다시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통합시켜야 한다는 관념이 나타났다. 하지만 협상국은 오스트리아와 독일이 단일한 국가를 만드는 것에 반대하였고 1919년의 생제르맹 조약과 1922년의 제네바 의정서로 도구합병은 20년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1920년대 오스트리아 정계는 기독교 사회당과 오스트리아 사회민주당이라는 2대 정당이 차지했다. 그러나 대공황기에 기사당 출신 수상인 요한 쇼버가 독일과의 관세 동맹을 통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으나 독일의 동의 및 독일과의 통일을 향하는 첫걸음으로 인식한 국내의 통일된 지지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압력으로 포기했으며 저자세 외교라고 비판한 사민당과 이를 부당하다고 여긴 기사당과의 알력은 나치당의 대두를 허락했다. 게다가 오스트리아의 우익 집단인 호국단의 쿠데타 실패로 기존의 보수층들을 흡수하면서 성장했는데 1933년 오스트리아 출신인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의 총리를 하면서 오스트리아 나치당은 독일과의 통일을 과격하게 주장하는 분위기가 팽배해졌고 테러 행위가 빈발했다. 이에 대응하여 기사당 출신의 수상인 엥겔베르트 돌프스는 독일과의 통일을 반대하는 베니토 무솔리니의 외교적 후원과 호국단과의 연합을 통한 권위주의 체제를 실시하여 사민당과 나치당을 해산했다. 돌프스의 반독 정책으로 인한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대립을 보여주는 사례가 하나 있다. 1933년 바이에른 주 법무장관 한스 프랑크가 오스트리아에서 추방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독일 정부는 돌프스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1933년 5월 27일 독일 국민이 오스트리아로 입국하기 위해선 1000도 라이히스마르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라는 천덴마르크 금지령을 선포했다. 이 조치는 대공황의 여파와 생제르맹 조약으로 부과된 전쟁 배상금에 허덕이던 오스트리아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 당시 오스트리아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산업이 관광업이었고 당시 오스트리아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40%는 독일 국적자였기 때문이었다. 천전마르크 금지령은 1936년 7월에 해제된다. 1934년 돌프스가 수상관저에서 오스트리아 나치당원들에게 습격을 받아 사망하고 나치당의 쿠데타가 일어났다가 후임 총리가 된 기사당의 쿠르트 슈슈니크 장관이 이를 진압하면서 오스트리아 안에서는 독일과의 통일 논의가 급락했다. 게다가 무솔리니는 4개 사단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국경선에 전개시켜서 독일의 행동을 견제했고 나아가 히틀러를 매도했다. 그러나 1935년에 영국 독일 해군 조약으로 독일이 국제적 지위를 개선했고 다시 1936년 제2차 이탈리아 에티오피아 전쟁에서 궁지에 몰린 무솔리니를 히틀러가 지지하면서 독일과 이탈리아의 관계가 다시 개선되었다. 또한 1936년에 독일 오스트리아 협정으로 히틀러는 오스트리아의 독립을 보장하면서 오스트리아 나치당의 사명과 정치 활동의 재개를 보장받았다. 1938년에 이르러 히틀러는 자신의 산장으로 2월 12일 슈슈니크를 초빙하여 오스트리아를 독일의 보호국으로 두기 위한 여러 조치를 요구했다. 슈슈니크가 도저히 수용하지 못할 제안이었지만 오스트리아 나치를 대표하는 아르투어 자이스 잉크바르트를 내무장관으로 임명하는 데는 동의했다. 그리고 이 시점에 이르러서도 히틀러는 오스트리아를 완전히 독일에 합병시킬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저 독일의 외교를 적극 지지할 나라를 확보하는 것으로 만족할 생각이었고 무솔리니가 1934년처럼 나올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에 히틀러는 이 정도 선에서 합의를 본 것으로 끝내려고 했으며 오스트리아 나치당에게 보낸 공개적인 지시에서도 슈슈니크와의 합의는 매우 광범위한 것이어서 독일과 오스트리아 간에는 어떠한 마찰도 해소되었다. 고 언급할 정도였다. 허나 위의 생각과는 달리 아래인 오스트리아 나치당의 말단들은 독일과의 통합이 다가왔다고 여기고 과격한 폭력 활동에 돌입했다.
국내의 치안 불안에 말려든 슈슈니크는 국민투표를 제안하여 독일과의 합의를 무시하면서 오스트리아의 독립을 확립하려고 시도했다. 이 국민투표 제안이 히틀러의 영린을 건드렸다. 이것을 안 히틀러는 경로해 이건 사기투표이니 독일은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국민투표의 중지와 자이스잉크바르트에게 총리직 이양을 요구하는 한편 3월 10일에 오스트리아 제압작전을 지시했다. 3월 12일에 독일 국방군을 월경시켜 무력으로 오스트리아 국토를 점령하는 계획이었다. 이 정보는 오스트리아에 누설되어 오스트리아 정부에 충격을 주었다. 3월 10일 오후 4시 슈슈니크는 국민투표의 중지와 총리에서 사퇴할 것임을, 즉 굴복의 뜻을 라디오로 방송했다. 슈슈니크는 자이스잉크바르트를 후임 총리로 추천했지만 정작 오스트리아 대통령 비렐름 미크라스가 승인을 꺼렸다. 그러나 굴복 방송에 힘이 난 각지의 오스트리아 나치당권은 빈, 린츠, 그라츠, 인스브루크 등의 지방정부의 시설에 하켄크로이츠 깃발을 걸었다. 다시 독일은 아직 내무장관이었던 자이스잉크바르트에게 파병 요청을 강요해 자이스잉크바르트는 오후 9시 45분에 파병 요청을 하였다. 끝내 12일이 되기 조금 전 미크라스는 마침내 자이스잉크바르트를 수상으로 지명했다. 독일 육군은 3월 12일에 오스트리아 국경을 넘었으나 그 과정이 근대 육군의 교과서라던 예전의 명성은 못 찾을 어설픈 모습이었다. 히틀러가 조급하게 요구하는 바람에 참모총장 루트비히 베크와 차장 에리히 폰 만슈타인은 3일 만에 작전안을 짜서 움직여야 했으며 보급과 행군 모두 착오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독일군은 오스트리아 국민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무저항으로 오스트리아로 진주했고 미크라스 대통령에게 사임을 강요했다. 여론을 못 이겨 미크라스가 사임하자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자이스잉크바르트는 3월 13일 빈에서 히틀러와 만나 병합에 관한 법률안에 서명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3월 14일 히틀러는 자신의 고향인 린츠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이후 독일군이 오스트리아 전역을 접수한 가운데 형식적인 법 절차로 나치당 감독 아래 4월 10일 국민투표를 했다. 이 투표는 아돌프 히틀러의 이름과 찬성 기표란을 크게 만들어 투표지부터 병합 찬성에 유리하게 만들었으며 어떤 지방에서는 투표소를 경비하는 독일군 앞에서 공개 투표도 했다고 한다. 당연히 이런 분위기에서 나온 결과는 97% 찬성. 결국 독일에 의해 오스트리아가 합병되며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하나가 되게 된다. 지금까지 안슐루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